제가 작년까지는 뉴욕에 있었는데 뉴욕에서 꽃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한우 식당인데 거기 이제 미국 내국인들이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미국인들이 줄을 서서 먹는 곳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거기서 서빙하는 게 한우가 아니에요. 한우 서빙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데 미국 고기를 하는데도 그 테이블에서 같이 구워 먹고 여러 부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 경험만으로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는다. 가면은 이제 그 입구에서부터 그냥 나이트클럽 같아요. 나이트클럽 같이 돼 있고 들어가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테이블에서 구워 먹는 형태로 되는데,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여기 벽제갈비 그 회장님하고 이제 한우를 어떻게 하면은 미국에서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규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꼭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발표드릴 주제는 모듈라를 통한 식물 공장 플랜트 수출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저를 아시는 분은 제가 이제 뭐 평생 이제 뭐 평생이라고 그래야 뭐 한 60년인데 그 평생 했던 일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뭐 하드웨어 개발, 뭐 이런 IT 쪽에서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초기에는 제가 이제 제 커리어를 경력을 미국에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로 한 15년 동안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구글 이렇게 이제 제가 일하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바오리 파밍이라는 데서 가서 이제 스마트팜 농업을 한다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고, 그리고 막 상당히 생뚱맞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 IT를 통해서 발전한 여러 기술들과 그리고 농업에서 우리가 필요한 기술들의 그 유사성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농업은 이제 IT는 지난 뭐 어떻게 보면 그 20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했고, 지금은 이제 AI를 넘어서 이제 실제로 AGI 또는 뭐 실제 그 휴먼 로보틱스 이런 쪽으로도 발전이 되는 그런 이제 눈부신 발전을 했는데, 농업은 상대적으로 그 혜택을 많이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이제 우리가 농업에 적용을 하면은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이제 농업에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 이제 구글에서 이제 제가 IoT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제일 제 이 프레젠테이션 별 재미가 없어서 제 이야기를 쭉 할게요. 그러니까 제일 저희 카스터머가 스마트파밍이었어요. 스마트 파밍을 하는 주로 이제 뭐 컨테이너 팜을 한다든가 뭐 또는 이제 건물 내에서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식물 공장, 그러니까 plant factory with artificial light라고 해서 인공광으로 이제 식물을 공장에서 키우는 그런데 이제 IoT 기술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이제 그걸 뭐 최대 카스터머로 보고 그 시장을 많이 공략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사업을 조금 더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정말 할 일이 많구나,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 이런 것을 느꼈죠. 그래서 오늘 그 여러 가지 앞에 주제 발표하신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이제 임 교수님이 이야기하시고, 우리 또 뭐 쌀이나 이제 그 소고기 에 대한 어떤 그 앞으로의 수출 또는 가공식품 이런 방향을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제가 그냥 IT 이야기를 하자니까 좀 너무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팜360이라는 곳에서 이제 수직 농업을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이제 기존의 이제 수직 농업은 상당히 지난
3, 40년 동안에 원래 수직 농업이 했던 처음에 그 컨셉은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죠. 근데 그 방식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았어요. 예. 이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어떤 기술적 혁신으로 지금의 수직 농장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해 볼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사업을 창업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수직 농장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수익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난다. 그 비용 대비 생산량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비싸다. 재배 원가가 너무 비싸다. 그런데 대비해서 그렇게 같은 비용을 넣는데도 나올 수 있는 총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이제 저희가 접근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아주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식물 공장 또는 수직 농장이라고 하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기존의 어떤 그 건설 시공형인 방식에서 어떻게 하면 제조라든가 또는 IT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것을 좀 더 수출에 용이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저의 그러니까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기존에 이제 문제를 말씀드리고 기존 식물 공장의 문제 그것은 저는 그 해법을 아까 이제 제목에 있듯이 모듈화 또는 이제 어떤 이것을 독립 챔버화 그리고 조립식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식물 공장은 대부분 이렇게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 이제 오픈되어 있고 환경들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일체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체형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중앙 집중식, 중앙 공조 방식의 을 채택하고 있고 그리고 양액에 있어서 양액 시스템도 이 단일한 관수 시스템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렇게 렉을 갖다가 거의 적게는 6단에서 12단까지 이렇게 쌓고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죠. 이제 그 양액을 공급하는 방식이죠. 이제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공장이라고 부르는 어떤 창고와 같은 대형 창고 내에서의 우리가 갖춰야 되는 시설들은 일단 온습도를 조절하는 공조 시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물을 각각 곳곳에다가 사람이 가서 물을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게 이제 자동으로 물이 공급이 되고 그게 이제 식물들이 양액을 이제 섭취함으로써 커가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러면 물을 어떻게 하면 잘 공급할 수 있을까? 사람 손 안 들이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 하나의 어떤 관수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순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에마다 이제 센서가 달려 있고 여기에다 이제 아까 artificial light라고 해서 인공광 LED가 달려 있음과 동시에 이제 온도와 습도 예를 들어서 풍량 그다음에 유속, 물의 이제 속도, 물의 온도 이런 까지 측정을 하는 그런 센서들이 각 이런 재배단에 거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게 정석인데 대부분은 이제 비용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수출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수직 농장해서 제대로 한국에서 사업도 못 하는데 이걸 어떻게 수출을 해? 이제 일단은 사업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수출한다고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수직 농장의 한 재배단을 좀 더 이제 깊숙하게 본 거죠. 보면 이렇게 배관이 있어서 물을 이렇게 공급하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LED에 LED 드라이브가 깔려 있고 그 LED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센서나 이런 게 배선이 쫙 있고 상당히 어떤 시스템 자체가 한 단 한 단
이 손을 들여서 그러니까 시공을 한 거죠. 예.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면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면 이게 시공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가야 돼요. 아니면 현지 건설회사나 시공업체하고 뭔가 협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이게 창고형이고 또는 건물 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구축되기 때문에 그 구조에 맞춰서 어떤 맞춤 디자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뭐 갑자기 기역자로 꺾였다든가, 뭐 갑자기 폭이 작아진다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실제 공사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각 단마다 이게 컨트롤러가 달려 있고 배선이 되고 배관이 되고, 그리고 공기가 갖기 위해서 이제 공조가 되면 덕트가 또 달려 있어야 되겠죠. 센서가 있어야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걸 한 단 한 단 하다 보니까 하자가 너무 쉽게 발생하는 거죠. 누가 하나 뭐 배선 하나를 잘못 연결하면 바로 그냥 하자인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재배단이 수천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물 공장 내에. 많은 데는 만 개도 있죠. 근데 각 재배단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이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일단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잘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배관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배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 어느 배관에서 문제가 생겼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일체형으로 되다 보니까 환경을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이 각 재배단의 식물에 맞춰서 맞춤 환경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이 식물 공장이 있는 지역의 기후라든가 조건에 너무나 디펜던시가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투자할 때는 이만큼 돈 법니다. ROI가 이만큼 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지켜질까요? 굉장히 불투명한 그러한 이제 제한이 되겠죠. 저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면 좋겠냐라는 생각을 좀 IT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물론 이걸 보시면 뭐 저거는 공상과 같은 이야기야라고 이야기하겠죠. 제가 삼성페이 개발할 때는 많은 분들이 공상이야 이야기도 하시고, 제가 빅스비 할 때도 많은 분들이 빅스비는 공상이야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는 아이디어를 이런 조립식 건축에서 얻었습니다. 벽체라든가 슬라브, 구조물, 배선, 배관 이것을 하나의 모듈 안에 그대로 다 집어넣고 이 공장에서 모든 이 퀄리티 컨트롤을 해서 QA를 한 제품을 현장에서는 마치 조립을 함으로써 공기를 줄이고, 그리고 하자율을 줄이고, 그리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쉽게 유지 보수가 가능하고, 이것을 또 확장이 쉽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예산이 부족하면 요만큼만 했다가 나중에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확장성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이 리스크에 대한 분산과 그리고 이게 또 규모의 경제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에코노미 오브 스케일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 모든 이러한 좋은 이 포인트들이 사실은 IT에서도 이미 옛날부터 많이 적용해 왔던 거죠. 그 좋은 케이스가 우리가 컴퓨터 처음 슈퍼컴퓨터 만들 때는 이 메인프레임이라는 커다란 컴퓨터를 계속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하나가 고장나면 전체가 올 샷다운. 확장하려고 드니까 이 큰 슈퍼컴퓨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지금 IT는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했죠? 서버팜을 가진 데이터 센터로 해결했죠. 서버를 여러 개 작은 용량의 서버를 여러 개 갖다 놓으니까 용량을 증가하면서 슈퍼컴퓨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내가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서버를 좀 더 갖다 놓으면 되고, 모듈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는 모듈을 교체만 하면 되고, 이러한 문제를 많이 해결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우리가
이 식물 공장에 적용하면은 이건 제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제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죠. 예, 저는 그 해법을 단순한 모듈화가 아니라 프리팹 방식으로 해야 된다. 선 제작하고 공장에서 나가기 전에 배선, 배관 모든 복잡한 것을 한 모듈에서 담아서 QA가 완전히 끝난, 검수가 끝난 것을 현장에 가서 그냥 갖다 놓고 쌓기만 하면은 식물 공장이 되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떠한 커스터마이제이션도 굉장히 쉽고, 예, 그리고 설치가 빠르고, 예, 유지 보수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품질의 일관성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지금 제가 독립 챔버 다이너에서 1.6m 바이 1.6m 곱하기 2.5m의 이 그로 챔버라고 보면 이 안에는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있어요. 공조가 들어있고, 관수가 들어있고, LED가 있고, 컨트롤이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비용이 엄청 비싸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별로 안 비싸요. 근데 이 기존의 식물 공장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싼 수준이죠. 네.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물류 로봇, 그러니까 ASRS 시스템, Automatic Storage and Retrieval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러한 각각의 챔버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층 그리고 이송을 하면은 규모화가 가능하죠. 이게 기존에 이런 상용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비용은 굉장히 싼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랙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장점은 뭐냐?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처음에 돈 없을 때는 하나로 했다가 돈 좀 생기면은 예산에 따라서 그리고 또 층고라든가 공간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캐펙스를 분산하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용이하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 이야기하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건 그냥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데를 어떻게 알아요? 식물을 키우는데 잘 안 자라면 그 문제가 생긴 거죠.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운타임이 굉장히 줄어든다. 그렇게 되니까 유지보수의 시간이 줄어들어서 생산 안정성이 굉장히 올라간다. 가동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운영상의 안정성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기존의 일체형인 경우는 한 곳의 문제가 전체를 다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피티움이라는 곰팡이균이 있어요. 물에서 자라는. 이러한 피티움이 한번 퍼지면은 이 전체 농장이 그냥 전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를 들어서 온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년에 한 번씩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멸돼서 생산성이 확 떨어지는 이 수직 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배관에서 이러한 피티움이나 이러한 곰팡이균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 배관이 어디에서 어느 배관에서 문제가 생긴지도 모르고 전체 수질이 동시에 오염됨으로써 전체 생산성이 뚝 떨어지는 현상. 그다음에 공조 시스템에 있는 중에서 시스템 중에 한 개만 뭐 루프탑 유닛이 하나 고장났어. 그러면 전체 온습도 조절을 제대로 못하니까 전체가 다시 공기 뭐 오염이라든가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체 생산성이 뚝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것을 이러한 어떤 독립형 챔버로 구성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가 생긴 챔버에만 우리가 문제를 아이솔레이션 할 수 있죠. 우리가 뭐 IT 월드에서 그러니까 폴트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주는 이 생산 안정성 때문에 ROI 데이터에 대해서 이게 복제가 가능하죠. 레플리케이션이 쉽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에서의 투자자의 신뢰도는 더 높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죠. 그럼 저거는 컨테이너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컨테이너 만들면은 컨테이너도 막 안에 보면은 이제 양액 시스템, 공조 시스템, 뭐 다 센서 다 달아서 하잖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이런 컨테이너 같은 라지 사이즈가 아니라 컨테이너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이 각각의 그래뉴얼리티가 굉장히 커요. 예,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다단이나 적층이 어렵고 그리고 병렬 확장만 가능하죠. 그래서 땅이 많이 필요한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자동화 연동이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로봇이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이나 어떤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설비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인력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거와 대비 이제 챔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쉽게 이제 현장에서 조립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한 그런 솔루션이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출 성공의 본질은 모듈화이고 그 중에서도 프리팹이고 그것을 프리팹을 하려면 이러한 형태의 독립 챔버 기반의 현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해법으로는 이제 가장 큰 이 수중 농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설치 운영의 리스크와 ROI 불확실성을 이런 독립 챔버 형태로 이 실제로 시공 비즈니스가 아니라 제조 제품 비즈니스로 IT 비즈니스로 전환을 해야지 규모의 경제를 가져오면서 이 수출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